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뜨거웠던 평양 남북 정상회담 2박 3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40분쯤 전에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한 뒤 금방 보신 것처럼 동대문에 있는 프레스센터로 이동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KBS 윤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분 전문가 분들께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그러한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정상회담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간 궁금했던 점이 많이 밝혀졌는데요. 그건 잠시 후 하나씩 짚어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대통령께서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단편적으로 말씀해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와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빈 공간들이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보면 나름대로의 이러한 그 인식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계시다.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남북 간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논의가 됨으로써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고 평가하고요. 다만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이 미국과의 갭을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여전한 숙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이제 나머진 과제인데, 이 부분은 여전히 약간 물음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진일보된 합의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낸 좋은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평양에서 송출되고 있는 오늘 오전 화면인데요. 백두산 천지를 방문한 남북 정상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장군봉에서 천지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천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이기동 부원장님 네네.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었죠. 첫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 그다음에 비핵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었는데, 우선 그 남북관계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했다. 행간을 잘 보면 우선 현재 우리가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의 그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북한이 받고 있다는 그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좀 중심으로 네. 남북 정상 간의 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좀 평가할 만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핵화 문제인데요. 아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과거에는 북한이 남한하고 이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핵 문제는 이제 이 부원장님, 제가 잠시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잠시 화면을 좀 보시죠. 천지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일행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천지물에 손을 담그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없었죠. 전부 이제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화면을 지금 생생한 영상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김정숙 여사도 한라산에서 백두산물을 담아왔다. 절반은 한라산물을 담아와서 절반은 백두산에 여기에 합수하는 붓고,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빈 절반은 백두산 천지물을 떠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네. 좀 밝게 수행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백두산 천지의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저렇게 중국에서는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맑은 날씨를 보는 거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백두산 정상부의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다는 얘기겠죠. 네, 백두산 천지에 도착한 양 정상 일행을 보고 계십니다. 현장을 좀 들어볼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도나도 백두산 천지의 물을 생수병에 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천지의 물을 정성스럽게 담고 있습니다. 생수병은 남한에서 가져간 그 생수병이에요. 생수 브랜드가요. 네. 김정숙 여사가 이쪽에서 떠야 물이 더 잘 떠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라산이 있는 지역에서 만든 생수병에다가 천지의 물을 담는 거죠, 지금. 네. 예.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천지의 물을 담고 있습니다. 저걸 아마 가지고 왔겠죠. 백두산 천지의 물이 굉장히 맑다고 합니다. 그냥 마실 수도 있을 정도로 맑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천지 안에서 서식하는 어종들이 네. 1급수에 서식하는 어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유, 우리 기사 선생님들, 우리 순 씨까지도. 멀찍이 서 있는 김정은 위원장 내외의 모습도 보이고요. 뒤에 리성건 위원장이 보이는 거죠. 이성권 조평통 위원장이죠. 네. 방금봉에서 천지까지 내려가는데 한참 걸리는 모양이죠. 거리는 1.5km인데요. 계단으로 따라 내려가면 계단이 많아서 걷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먼 거리군요. 이성훈 위원장이 되게 괜찮아. 일반인들도 저기 천지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시간에 가면 다 내려갈 수 있고요. 네. 일반인들은 계단을 이용해서 직접 걸어가기도 합니다. 자,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백두대간에서 저 서백시까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신통이도 천지 백로 땅, 양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두대간이 곳곳에 이제 개선된 곳들이 있는데 그 백두대간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도 또 함께 됩니다. 네. 아마 백두산이 백두대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백두대간이 곳곳이 훼손됐는데 그것도 함께 복원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제에 와서는 백두산에 이런 날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오실 때만이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이 백두산의 주인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거. 김영철 기자님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네요. 백두산의 주인이 와서 날씨가 좋아졌다 이런 백두대간 백두혈통을 좀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때는 100% 가능할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남쪽에서 비가 내리는 남한의 대통령이 올 때는 100% 날씨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네, 서로. 김 위원장이라기보다는 내 덕분에 날씨가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받아친 걸로 보입니다. 네. 기온 구름이라도 올라가면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현지 날씨가 아침 기온 최저 기온이 2도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초겨울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천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런 좀 춥습니다. 제한적으로 와야 해발 고도가 높아서 그러겠죠. 그런 말입니다. 겨울이 오면 백설이 들키면 진짜 백두산, 백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눈이 올해 올라오기 힘들어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백두산 동반 등정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천지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오늘 김만경치 천지가 우리가 사진으로 보던 그 천지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크고 아름답습니다. 또 천지에 저렇게 가까이 물 바로 옆까지 내려가서 찍는 사진이나 영상은 흔하지 않거든요. 네. 아마 중국 쪽에서 가면은 저렇게 가까이 천지에 다가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네, 지형상.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측 수행원과 얘기를 한 거예요. 김의겸 대변인. 네. 아마 남북 양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함께 오르는 것도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두 정상이 천지 앞에서 느끼는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열심히 뭔가를 받아 적고 있는데요. 두 정상의 얘기들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 정상은 백두산 천지에서 화창한 날씨를 소재로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대담을 계속 이어가 보죠. 부원장님 아까 네. 하시던 말씀을 네, 마저 네. 계속 해볼까요? 네, 그래서 그 남북관계 개선 분야에서는 그 제재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네. 그 속에서 남북 사이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남북 정상 사이에서 어떤 의견의 접근을 이뤘다는 측면, 그것도 뭐 의미 있는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의제는 지금까지 이제 전쟁의 일상화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삶을 살아왔는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서 다시 얘기하면 소위 포괄적 군사 합의를 통해서 평화가 이제 제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였다. 평화가 제도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예, 그러니까 그 안보실장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평화가 제도화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마련한 중요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 기자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어젯밤 5일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를 관람한 이후에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요. 네. 그 연설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용에서도 민족을 강조했고 함께 살아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또 한 가지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그날 있었던 오전에 정상회담에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시민들 앞에서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터전이란 말을 두 정상이 공개적으로 한 것. 그것도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네.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는 모습도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기념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맞잡은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양 정상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손을 맞잡고 함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손들고 사진을 찍었던 그게 네. 크게 이제 널리 퍼졌었는데 이제는 저 사진들이 또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사에 남겠죠. 자, 어제 윤 기자가 말한 대로 능라도 체육관인가요? 5일 경기장. 5일 경기장. 그래서 북한 주민 15만 명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연설을 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과거에는 북한 주민 앞에서 연설을 남한 사람이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과거에 예전에 그 5일 경기장에서 학생 축전할 때 그때 전대협 인수경. 대표로 인수경 학생이 가서 네. 연설을 한 적은 있지만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 중국을 통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공식적인 행사에서 우리 국민이 또는 지도자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연설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더군다나 북한의 중심인 평양에서 그것도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은 북측으로서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그 예우를 갖춘 것이고 우리 측으로서도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가진 것이고 거기에서 연설 내용을 아주 잘 꾸며서 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북한 주민들이 감동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 연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허리를 숙여서 그 북한 주민들한테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인데 그런 건 북한 주민들에게 약간의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북한의 지도자는
웬만하면은 허리를 숙이지 않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한국전 참전 용사 이렇게 같이 아주 원로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렇게 연설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인사를 했다는 것은 한국의 지도자는 참 겸손하구나. 그런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윤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 주민들 앞에서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해서 얘기했다. 지금까지 핵은 북한으로서는 어떤 체제의 자존심 같은 거였었는데 핵 없는 한반도를 얘기한 것은 특별한 의미로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 5.1 경기장에서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할 수 있는 기회는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정상이 연설을 하는데 미리 사전에 그 연설문을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연설 속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어떠한 민감한 내용이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연설을 허용한 거거든요. 네. 어제 연설을 할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가끔 사진에 잡히는 거 보면 조금 다소 상기되고 긴장된 표정이 가끔 포착되는 부분이 네, 있단 무슨 말이죠. 얘기할까 궁금해하면서 그렇죠. 걱정도 예. 조금 하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은 대단한 어떤 결단이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15만에 평양 시민들 앞에서 핵무기가 없고 핵 위협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세상을 얘기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북한에서도 사실은 그 노동당 그 4월 말에 그 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단계 진보된 부분이 있고, 노동신문에서도 사실 핵무기 없고 핵위협 없는 한반도 이야기는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우리 정부도 나아가서 연설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 백두산 천지 방문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신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일이 수행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이 집중됐던 게 바로 역시나 비핵화 문제였습니다.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 내용이 충분한가 하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의 질문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하겠다 이렇게 합의했는데, 미국의 상응 조치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종전선언인가,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영구 폐기하겠다 하는 것에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응 조치를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종전선언으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말씀을 조금 삼가하셨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맡겨놓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할 경우 자칫하면은 미국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부에 저도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수 알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노래 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네, 가수 알리가 백두산 천지에서 아리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네. 가수 알리가 백두산 천지 방문에 동행을 했군요. 천지에서 아리랑을 함께 불렀습니다. 정상 앞에서 저렇게 독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수로서도 큰 영광이겠습니다. 천지를 방문한 남북 정상 일행이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남측 공식 수행원들과 함께
두 정상부부가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옆에 경제사절단도 같이 보이네요. 네.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저렇게 맑은 천지를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장군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담소를 나누면서 앞으로 남쪽에 있는 동포들, 해외 동포들도 이렇게 백두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아마 이번 그 선언에서도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상화시키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백두산 관광 사업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 국민들도 중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을 통해서 바로 백두산을 보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그 가성비가 높은 그 분야가 사실 관광 사업이거든요. 네. 쿠바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어렵지만 경제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관광 사업에서 돈을 벌었던 것처럼 북한도 지금 원산 갈마지고 지금 대대적인 관광 단지로 조성 중이죠. 관광 특구로 좀 지정한 상태고, 그다음에 삼지연도 역시 관광객 모집을 위해서 많은 기관 산업 시설들을 좀 재정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북한이 관광 사업 쪽에 좀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관광 산업은 제재 대상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 대량의 현금이 들어갈까봐 그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동맹국 측에서는 그걸 자제하지만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관광도 허용하고 그러면서 북한도 그런 관광객 유치로서 그러한 필요한 외화를 버는 것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원산 개발이라든가 금강산 개발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비핵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인식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뭐 지금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도 이렇게 우리 정의용 특사를 통해서 전언이 됐는데 뭐냐,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올 여러 가지 파장이 없다 하는 일종의 안심을 시키는 발언인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종전선언을 해주면 그렇게 유엔군 사령부나 주한미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과 북한이 이렇게 취하는 비핵화 조치의 등가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북한은 이거 종전선언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동창림 미사일 실험장 폐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는 거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게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너희들이 핵시설을 신고해야지 종전선언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인식자를 좁혀줘야지 현재 봉착되어 있는 비핵화의 지점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전언을 중심으로 하셨어요. 북측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유엔군 사령부나 이런 부분을 건들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북한의 입장은 이제 종전선언이 이루어져도 기존의 한반도의 상황을 관리해왔던 정전협정의 종식이 되는 게 아니라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유엔사 해체 문제라든가 이것은 종전선언과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정치적이고 상징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의 입장은 마치 종전선언을 하면은 정전협정이 종식이 되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 그렇게 되면 유엔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미국은 우려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한번 종전선언을 하면은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 만약 되돌릴 경우에, 번복할 경우에는 전쟁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선전포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의 어떤 이런 비가역성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쉽게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종전선언과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어떤 그 인식의 차이가 갭이 크다. 뭐 그런 점들을 이제 강조한 것이죠. 네. 북한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정치적, 상징적 어떤 조치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에 그렇게 매달릴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령 종전선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목적, 비핵화 과정의 체제 안전 보장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종전선언이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싱가포르 센토사 합의의 그 기본 정신, 그러니까 6.12 북미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은 적대 관계 종식과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첫 관문을 이제 종전선언으로 보는 겁니다. 네. 종전선언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 평화체제의 관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전쟁 상태라는 것은 전쟁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핵을 신고하라는 것은 우리 보고 무장을 해제하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핵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핵을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바로 그 여건이 전쟁을 끝났다라는 선언을 하자, 우리가 같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은 종전선언에 집착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백두산 장군봉에 오른 두 정상인데요. 현장음을 좀 들어볼 수 백두산 있을까요? 부음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그런 세월이 금방 올 것 같더니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백두산 영 모르나 하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고 싶었는데 그 소원을 이제야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서 백두산을 봐야지. 분단 이후에 남쪽에서는 그저 바람 한번 그리움의 산이 됐으니까 빨리 해서 대통령께서 자굴랑 비치니까 다 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걸음이 시작됐으니 이제 이 걸음이 좀 되풀이 되면 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남쪽 현장을 최대한 높여주시기 이방 바랍니다.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을 오시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천천히 내려가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벌써 네. 그렇게 얘기를 양 정상이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얘기를 나눴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조금 첨언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이기동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 신고를 할 테니까 종전선언을 달라고 하면은 미국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종전선언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지금 북한이 핵을 신고 검증받겠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받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반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거나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 부분은 핵심 관건은 결국 그 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을 과연 북한이 수용할 것인가 그것이 열쇠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 이기동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종전선언을 얻어낼 수 있을 만큼의 비핵화 합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번 그 합의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북미 사이에 어떤 협상의 새로운 그 국면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북미가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이번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와 그 종전선언을 일종의 맞바꾸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고를 전제한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에 폐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 폐기했다 그러면 북한이 그걸 과연 믿을까요? 그러면 미국은 그러겠죠, 북한한테. 그럼 너희들 무엇을 폐기할 것인데 그럼 신고해라. 그 폐기할 리스트를 신고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폐기를 해라. 이렇게 미국은 요구할 겁니다. 그럼 결국 신고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절차적으로 순서상.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종전선언과 신고가 다시 만나는 그 구조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도가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비핵화 문제가 거의 이게 진전이 없는 게 아니냐. 과거에 동창리 폐기하는 것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진전은 있지만 아직 미국 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만큼은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요구하는 신고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북한이 종전선언은 영변 원자로 폐기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동창리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상응하는 조치로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조차도 지금 북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관을 하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네. 와서 사찰을 한다면 신고를 하고 그 관련된 설비라든가 재원을 신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자기들이 폐기하고 그것을 참관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보상으로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내주는 걸 꺼리고 있는 건데 그 다음 단계에서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점은 뭐냐면 어떤 시설인지 어떻게 폐기할 건지 그것을 갖다 검증받을 것인지는 북한이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에 그 부분을 풀어야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고 우리 정부의 역할은 일단 대화를 연결시키는 부분은 성공을 했으니까 1차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상황은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조치는 아직은 불가역적인 조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는 약간 다르게 설명하셨지만 아무튼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북한과 좋은 합의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 단계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개발해야죠. 네, 우리 이기동 부원장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평양선언에 그런 내용을 담을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구두로 얘기한 거가 있지만 여기서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북미 간에 얘기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가장 많이 얘기를 나눈 부분이 아마 비핵화 문제일 텐데요. 네. 사실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줄곧 견제했던 것은 이 비핵화의 핵심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고 우리는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당사자하고 중재자 또는 촉진자가 만나서 회담을 하고 비핵화를 논의했는데 거기서 합의된 것이 회담문에 담기는 것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기는 것은 좀 어색한 것 같죠. 그렇죠.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합의된 것이 합의문에 담기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네. 당사자와 중재자가 만나서 합의된 것이 합의문에 담기는 것은 다소 그 프로토콜상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개 항을 통해서 북한의 그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번 행동으로 확인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거기서 해결하라, 거기서 풀어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중재적 역할을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많이 궁금합니다. 미국을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 테니까 미국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두 분 전문가분들, 교수님 그리고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윤 기자도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은 출발 전부터 그 핵심이 교착 상태의 북미 대화를 풀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게 안팎의 진단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답이 중요해졌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봅니다. 전종철 특파원.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으로부터 매우 좋은 소식, 훌륭한 반응이 왔다면서 이는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만간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엔 그럴 것이라고 답해서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선 지켜보자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Well, we'll see what he's looking at. We'll see. But in the meantime, we're talking. It's very calm. He's calm. I'm calm. So we'll see what happens. 네, 한편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협상 착수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에 화답하듯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사찰단 참관 아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기로 한 걸 환영한다면서 북미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소와 미국 측 회담 대표까지 거론했는데요.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측 협상 대표가 최대한 빨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또 다음 주 유엔 총회 때 뉴욕에서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만나자고 요청했다는 것도 공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이번에 재개될 협상은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통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시한을 또다시 트럼프 임기 내로 못 박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충실히 이행하면 미국도 관계 개선에 나설 뜻임을 밝힌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협상이 곧 재개될 텐데 협상 전망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두 정책 결정자가 남북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북미 협상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엄청난 진전이라는 트럼프의 말에는 미국 내 상황을 감안한 정치적 의도도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이번 남북 합의가 북미 협상 재개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숨통을 터줬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잇따라 북한이 사찰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북한이 사찰 관련 이면 합의를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평양 선언과 관련해 익명의 미 관리나 정치권, 전문가들 사이에선 긴장 완화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비핵화 조치는 미흡하다,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신고 등 미국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될지 또 비핵화와 관계 개선의 시차는 어떻게 조율할지를 놓고 북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돼서 비핵화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종철 특파원이었습니다. 중국은 입장이 조금 미묘해 보입니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철 특파원, 오늘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나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은 기존의 입장과는 대동소이합니다만 그 평양 공동선언이 나온 어제는 없었던 언급이 오늘 좀 있었습니다. 경수왕 대변인의 말인데요. 이 북한이 이번에 비핵화 의지를 거듭 보였고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뜻을 보였다면서 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북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공을 미국에 넘기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열렬히 축하하고 확고히 지지한다. 각국은 행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중국 매체들의 관심은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1,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보도 행태와는 다소 다른 양상인데요. 뭔가 남북 정상 간 합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거나 사전에 북한 측으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듣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중국 스스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미국을 의식해서일까요?
네,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분석해 보면 늘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을 하면서 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었는데요. 이 과거에 비해 이게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면서 이 강하게 압박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현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를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으로 특정하는 발언도 한 바 있어서 이 향후 종전선언 등에서 중국이 참가하지 않고 한 발 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 그리고 종전선언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중국이 빠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 내에선 현재 한반도 문제보다는 미국이 촉발시킨 3차 관세 폭탄이 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에 맞춰서 대중무역 전쟁을 격화시킨 것인지 확인은 어렵지만 중국이 이 문제 때문에라도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일본은 총리 선거가 있었죠. 물론 자국 내 선거 이슈가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쿄로 가보죠. 나시나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오늘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최근 일본 정부의 가장 큰 관심은 국내 선거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선거 전 와중에는 주요 강요들이 대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오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해 총리로서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당선 인사말을 통해 개헌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 성사에 더욱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어제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남북 정상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 일본의 방송과 신문들은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과 성과를 연일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회담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 평가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NHK는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데 이어 양국 정상의 백두산 방문 소식 등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 의사를 언급한 점이 북미 회담의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정상회담의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자의적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비핵화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철도 연결 합의 등은 유엔 결의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회담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합의의 구체성 부족 등을 들며 떨떠름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나시나 특파원이었습니다. 북한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동대문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 센터를 찾아서 대국민 보고를 했죠. 주요 발언을 하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꼽은 가장 큰 성과는 남북 간 신뢰 구축입니다. 남북 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약속들도 받아냈습니다.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막혀있던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촉진시키는데도 이번 회담이 한몫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대국민 보고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오늘 오전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함께 오른 모습 다시 보시죠. 날씨가 아주 맑았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틀 밤을 묵은 백화원을 떠납니다. 여명거리 등 시내를 지나 순안공항으로 가는 길. 평양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 환송을 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 문 대통령 부부는 순안공항을 떠난 지 1시간 만에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먼저 와서 맞이했고 의장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남북 정상은 자동차를 타고 장군봉으로 간 뒤 케이블카를 이용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백두산 천지에 도착했습니다. 남북 정상 부부는 장군봉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백두산 천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오늘 백두산 정상 장군봉에서 바라본 천지의 모습입니다. 날씨가 맑아서 천지 물이 맑고 투명하게 비칩니다. 다만 한반도 최북단인 만큼 기온이 20도 정도로 쌀쌀해서 남북 정상은 천지 부근에선 코트를 입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던 중 미리 준비해간 플라스틱 생수병에 천지 물을 담았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를 거들었고 이 장면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현 SK회장 등 수행단도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 등 등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남북 정상은 백두산 천지를 돌아보며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이설주 여사는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라는 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나눈 얘기들 허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는 소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소원을 이뤘다고 속감을 밝혔습니다. 안내를 자처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쪽에서는 천지에 내려갈 수가 없고 백두산에는 사계절이 다 담겨 있다며 백두산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에 새 역사의 모습을 담아서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남북 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남측 사람들이 백두산을 와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말에 문 대통령은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설주 여사는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는 북한 속담을 소개하고 용이 살다가 올라갔다는 등 백두산에는 여러 전설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면서 또 다른 전설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측 공식 수행원들은 천지를 돌아보고 나서 서울 답방 때 김 위원장 부부를 한라산으로 초대해야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백두산 정상은 오늘 1년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날씨가 좋았습니다. 남북 정상이 천지에 오른 시각 중국을 통해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천지를 찾아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백두산 현지에서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평선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자 백두산 천지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족의 영산이란 표현처럼 신비스러운 기운이 느껴지는 풍경입니다. 백두산 천지에는 동서남북 모두 4곳의 전망대가 있는데 이 중 동쪽 전망대가 북한 측 전망대입니다. 중국에서 천지를 바라보면 멀리 북한 쪽 동파 전망대인 장군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손님을 맞기 위해 분주한 모습과 남북 정상이 함께 장군봉에 올랐을 때 많은 차량이 주차된 모습까지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1년 중 천지를 볼 수 있는 날은 100일 정도. 그 중에서도 오늘처럼 구름 한 점 없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라 중국 북파 전망대에도 관광 인파가 몰렸습니다. 我是第一次来，这个环境特别优美，因为也很激动。我们祖国太大了，但是每个地方都有最好的景点。 특히 남북 정상이 북한을 통해 백두산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 관광객들의 감상은 남달랐습니다. 중국 쪽으로 해서 올 수밖에 없었는데 조만간 빨리 개통이 돼서 우리도 동파 쪽으로 해서 올라와서 천지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정상이 함께 찾은 백두산 천지. 관광객들도 민족의 영산을 지켜보며 화해와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어제 남북 두 정상은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과 함께한 이 공연은 체제 선전 내용은 줄고 문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능라도 5.1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 속에 한반도기가 오르며 공연이 시작됩니다. 황금 들녘을 배경으로 우리에게도 정겨운 풍물이 이어지고 전통악기의 선율이 남과 북을 하나로 잇습니다. 일사불란한 매스게임과 카드 섹션 위로 평양과 부산을 잇는 고속열차가 등장하고 통일과 번영, 평화가 강조됩니다. 정상회담의 장면이 떠오르자 장내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하늘과 경기장을 수놓은 드론과 최첨단 조명 기술 등을 동원한 무대 예술이 펼쳐지면서 북한의 전통과 현재, 미래를 보여줍니다. 반미구호와 체제 선전이 줄어든 자리에는 환영과 민족의 메시지가 채워졌습니다. KBS 가요 무대를 보는 듯 우리의 대중가요가 울려 퍼지고 다 함께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대단원의 막을 장식했습니다. 통일 관련된 문구를 마지막에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이제 양옆에 있는 분들 표정을 봤는데 다들 엄청 진심으로 감동받았는 것 같아요.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단 사상 처음으로 북한 주민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직접 소개했고 북한 주민들은 12차례의 열광적인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집단체조 공연이 끝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박수를 바란다는 말로 문 대통령을 15만 군중에 소개합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을 여러 차례 동포라 부른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며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평양의 발전상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을 축혀 세우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15만 북한 주민들이 보낸 기립박수는 모두 12차례. 애초 1, 2분으로 알려졌던 문 대통령 연설은 환호와 박수가 뒤섞이면서 7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두 정상은 연설이 끝난 뒤 함께 잡은 손을 치켜들고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화답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 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욱 기자, 본회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연기를 거듭한 끝에 오후 6시 30분쯤 열렸습니다. 여야가 일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규제 프리존법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조세 특례 제한법 등에서 특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조세 특례 제한법을 놓고 여야가 가장 마지막까지 상임위에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임대인의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요.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오는 11월 처리를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은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여당뿐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쟁점 법안들은 진통 끝에 오늘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요.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 심사 단계인 법사위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도 쟁점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이어가기로 해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 개의 직후 유남섭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처음으로 반영된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값 분석 결과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감정원은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보다 0.2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0.45% 상승보다 상승폭을 0.19%포인트 줄인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8월 20일 0.37%, 8월 27일 0.45%, 9월 3일 0.47% 등으로 확대되다 9.13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9월 10일 0.45%로 상승폭을 줄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상승폭이 더 둔화된 것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0.07% 상승해 전주 0.09% 상승보다 0.02%포인트 상승폭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도별로는 광주와 서울, 대구, 경기, 전남 등은 매매 가격이 상승한 반면 경남과 울산, 충북 등의 매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의 경우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확산되며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물 부족과 풍부한 시장 유동성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 문의가 급감해 상승폭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시장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과 이후 상황이 섞여 반영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네, 지금 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함께 보낸 가을 평양의 2박 3일. 두 정상은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하고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약속했습니다. 꺼져가던 북미 대화의 불씨도 되살아났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조금 뒤 9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어진 KBS 뉴스 특보도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